거기 누가 흙을 밟아가지고 시멘트를 흙 손질. 누군지 알았네. 내가 밟은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밟은 것도 자,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타니파타 그 자비경, 자비. 그러니까 우리 그 수타니파타라는 58페이지 143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비경은 우리가 그 방생할 때도 이렇게 늘 함께 읽고 염원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자, 이제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이미 도달하신 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아직 도달 안 한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건가?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하다 보면은 사물에 통달하게 되고 또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능하고 정직하고. 근데 어떤 것이 유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유능하다는 말이 뭔지 일단 딱 접어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정직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은 정직한 사람은 신용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신용이 있죠. 신용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신용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또 신용이 있고 정직하려면 이 자기 관리를 좀 잘 해야 될까? 대충 해도 될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 이 신용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직하다는 거,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신용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능한 거죠. 두 번째,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자, 누군들 말씨를 상냥하고 부드럽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게 열이 채이거나 뭐 하다 보니까 상냥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말씨가 상냥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려면, 자, 예쁜 사람 만날 때는 쉽죠. 근데 미운 사람 만났을 때,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씨를 이게 부드럽게, 거기 뭐 상냥하게까지는 안 나간다 해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단호하게. 이제 단호하다는 얘기가 상대한테 이렇게 위압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꽤 단호합니다. 당신이 인상을 쓰니까 내가 불편하다. 이걸 또박 말을 선명하게 해요.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이거하고 달라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신용이 없냐? 당신은 왜 이렇게 못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믿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봐요. 너는 왜 이렇게 못되니 하면 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믿기 어려운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믿기 어려워진 내 상태를 개선하려면 누가 노력해야 돼요? 그 저기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게 단호해져요. 너 밉다 이게 아니고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좋게 안 보인다.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되죠. 상대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러면 단호해집니다. 충분히 이게 말씨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단호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말끝을 흐르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말끝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담장을 쓱 치우고 훅 타놓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할 때는 자기 말 끝에 마침표를 잘 찍어준다. 그렇게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잘날 필요는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유능해진다는 건 잘난 거예요. 그렇죠? 잘난 것까지는 중요해요. 근데 잘난 체 하면은 근데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잘난 체 하는 만큼 잘났습니까? 웃겨요. 네? 웃긴다고요. 잘하는 사람 보면 웃긴다. 그 그러니까 사람이 잘났어도 아이소 우리가 저 사람 잘났다 할 건데 지가 잘난 참 웃긴다. 그러니까 그리고 잘난 만큼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잘난 만큼보다 훨씬 많이 잘난 체를 하거든. 그렇죠? 네. 마치 돈이 100억이 있으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 1000억이 있는 척 하는 거야. 그러면은 100억 많은 거거든요. 훌륭히 충분히 이게 부자라고. 근데 1000억이 있는 척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는 100억 근처에도 못 간 사람이지만은 1000억 있는 척하면은 웃겨하고 얕잡아 볼 이렇게 상대를 좀 자기를 얕잡아 볼 수 있는 빈틈을 이렇게 크게 열어주는 거거든. 자기 딴에는 100억이 있는 것보다 1000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고 강해 보이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야말로 그건 자기 생각이고 보여지는 모습은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을 한 그냥 90개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하면 빈틈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개밖에 없어 이러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 90개 있는 사람의 행동도
90개, 95개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그냥 말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빈틈이 생겨야 안 생겨? 누가 저 사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아?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만한 사람이 저만큼 저 정도 행동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를 한다? 능력은 키우는데 잘나기 위해서 능력을 키울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잘난 채는 항상 자기의 능력보다 크게 하거든. 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는 마이너스 요소가 생기나 안 생기나? 많이 생겨요. 이 점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그런 자리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말 하나에다가 정직하면 유능해집니다. 맞습니까? 정직하고 그 정직을 바탕으로 신용을 얻고, 그 다음에 정직한 것 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직하게 사는 게 좋은데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기 위해서 온 사방에다 스피커를 대고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럴 때는 침묵을 지켜주느냐. 자비심으로. 그렇죠? 침묵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 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죠?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저축이 쌓일까? 빚이 쌓일까? 미치는 내 능력 범위를 넘어가는 행동을 합니다. 내 신용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만족을 하고. 그 능력은 계속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만족은 자기의 능력 범위 안쪽에서 만족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만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넘어선 상태에서 만족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거는 100개인데 150개로 만족하려고 하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내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건 100개인데 150개, 200개가 돼야만 만족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죠? 남의 걸 빼들어 오든지, 아니면은 무슨 비정상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고요. 그게 어쩌다 한두 번은 통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통할까? 될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늘 자기의 능력 범위보다 많아야만 만족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이 평생에 만족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얼굴에 왜 불만족이 누적된 얼굴들 있잖아요. 불만족이 누적된 얼굴들. 그렇죠? 그런 상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만족할 줄 알고, 그러면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내 능력 범위보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구하지 않아. 세상엔 좋은 거 많죠. 또 누가 그래요? 누구는 저렇게 좋은 것도 쓰는데, 그 부자는 그 좋은 거 씁니다.
근데 부자는요, 원칙이, 부자가 되는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0격이에요. 그게 부자예요. 어느 상태든지 자기의 능력 범위보다 적게 쓰고 능력은 키우고 이게 소비를 능력 범위보다 안쪽에서 만족하고 관리할 줄 알면은 가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부유하진 않아도 비참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잡일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를 내가 추구하는 포인트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일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와 관련된 사람, 나도 행복하게 하고 나와 관련된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코드 안에서 내가 그 생활하는 패턴을 만들고 그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이 아주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취미를 갖는데 개인적으로 소모도 크고 에너지 소모량도 커. 그런 거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근데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어. 뭐 취미가 12개인데 비용도 많이 드는 취미가 12개인데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 내내 삶이 분주할까 안 할까? 근데 그 취미를 유지하려면은 여분의 에너지가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에너지가 남아날까 안 남아날까? 산만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꼭 돌봐야 되고 함께 행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대응이 될까 안 될까? 어렵죠.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습관이 이렇게 이 과소비, 그러니까 과소비라는 건 정신적인 에너지를 과소비하든 육체적인 에너지를 과소비하든 안 그러면 경제적인 에너지를 과소비하든 이 과소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지 그냥 소모되는 방향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반성을 하고 에너지 쓰는 이게 생활 패턴,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 이 쓰는 패턴들을 그걸 조정을 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 도시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의 물이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전체 도시가 필요로 하는 우리 생활이 필요로 하는 물과 전기 이런 에너지가 차츰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런 건 기록을 해보면 돼요.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것들은 뭐가 있나,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썼나, 이런 것들을 메모로 이렇게 쭉 해보고, 그 다음에 꼭 해야 했나. 그렇죠. 꼭 해야 했던 건가, 아니면 그냥 그때의 충동이었을 뿐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주 지나면은 또 체크해요.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지나면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계속 같은 게 체크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쪽으로 새 나가는 누전이나 누수가 발생되듯이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내 인생에서 누전, 누수를 발생시키는 그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를 해야죠. 어떻게 그 부분을 조절해서 그런 부분에서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잡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다고 내 삶의 상태가 불만족 상태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대체를 잘 해서 내 상태도 또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고 에너지가 충분한 상태가 되고 에너지 과방전 상태를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는 이런 거는 능력이 될까 안 될까? 자, 내 남편이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잘 유지해. 그러면서 자기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건강해. 어떨 것 같아요? 꽤 만족스럽죠? 그러면 부인이 생활이 간소하고 잡일을 줄이고 생활이 간소해. 그러면서 뭐죠? 이 가족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또는 경제적인 건강 이런 상태를 잘 지켜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 자체가 능력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불안하면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자, 모든 감각이 안정이 된다. 우리가 불안하면 감각이 안정이 될까? 아니면 막 흔들릴까? 막 흔들리죠. 왜 불안해지면 뭐죠? 불안한 거는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떨 때 또 사람이 불안하냐면요. 내일 일이 있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를 안고 내일 처리할 일이 뭐고, 요거를 오전은 요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오후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왜 큰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수면 취하기가 훨씬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막연하게 내일 아직 일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모르겠어. 내일 되면 그때 가서 처리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마음 밑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이 일으키는 불안함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불안함이 이 숙면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다? 그 다음에 감각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면은 눈으로 보는 대상의 눈으로 자극적인 감각을 찾고 귀로 자극적인 감각을 찾아 코로 혀로 자극적인 감각을 계속 찾아. 그러면 계속 자극적인 감각을 찾으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헤매게 되면 마음이 안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어떤 감각은 어떻게 안정적이면서 깊은 맛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방향을 잡으면 한결 좋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지혜롭다는 것은 그 상황을 명료하게 이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모든 일을 다 명료하게 파악할 수는 없죠. 그런데 도움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 옛날에 왕이 세상 일을 다 알까? 아니면 이 밑에 이게 똑똑한 신하들한테 물어서 상황을 정리할까? 물어서 정리하죠. 자, 안 물어보고 멍청한 왕이 될 거냐? 잘 물어보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왕이 될 거냐? 그런데 우리는 이 부탁을 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도움을 요청한 사람한테 호의적이에요.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사람한테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도 도와줘요. 바둑을 두다가 바둑이 조금 내가 곤란해. 그래서 두고 있는 상대방한테 내 이 상황에서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 두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럼 한 80%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아픈 자리를 알려줘요. 그 도움받은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한 사람한테 위선적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꼬름하게 보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좋은 거 정직하게 안 알려주겠지. 이건 예전에 이제 송시열이라고 하는 분하고 미순가 그 이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정적이에요. 근데 송시열이 병을 앓았어요. 다른 의사들한테 아무리 다 갖다 대봐도 뭐 치료를 못하는 거야. 계속 아프고. 그런데 저 미수라는 분이 또 명의거든. 근데 저희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해서 미수한테 가서 약을 좀 내 저기를 보고 얘기하고 상태를 얘기하고 약을 좀 받아와라 하니까 저희가 정적인데 저쪽에 가서 약을 받아와도 되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정적이지 그 사람의 인품이 그렇게 허투루 사람이 아니다. 근데 가서 받아왔는데 부자가 많이 섞인 약을 받아왔어요. 부자가 독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약을 받아온 사람들이 이거 틀림없이 이게 먹고 죽으라는 약입니다. 송시열이 참말 말고 탕제를 끓여서 가져와라. 근데 그거 먹고 나왔거든. 그런 아주 유명한 일하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데는 자기의 힘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왜 지혜로워지기가 어렵냐면 이 아상이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늘 마찬가지지만은 아상이 작동하면 자기 지혜보다 자기 지혜보다 한 3배 이상은 자기 지혜보다 3배 이상 자기를 더 똑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실을 이해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의 이해도가 깊을까 얕을까. 그 다음에 사람은 여기 봐봐요. 지금 각자 쓴 위치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도항 선생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모습에서 각각 다른 각을 쳐다봐요. 다른 각을. 그렇죠?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들은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있는 자리는 잘 못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생명이 없으면은 그 부분을 잘 봐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그 부분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냥 그게 자기한테는 당연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업력에 따라서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시선이 미치지 않고 이 생각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다가 아니지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얘기하는데 말은 맞지만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꼭 내 약점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 같은 사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멀리 할 것이냐 가까이 할 것이냐. 가까이 하면서 내가 늘 놓치는 사각지대를 물어볼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둘 거냐. 안 그러면 모르는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불편한 당신으로 두고 웬만하면 밀어낼 거냐. 어느 것이 지혜로운지일까? 그렇죠. 가까이 두고 자문위원으로. 그래서 나는 인생의 자문위원을 몇 분을 두고 사는가. 그 얘기는 뭐냐면 나의 사각지대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되는 자리는 그냥 나보다 내 수준이 봐봐요. 내 수준이 어느 지역에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내 수준은 2밖에 안 돼. 그런데 내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5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만 전문가인가 아니면 내 능력 대비 5, 7, 10 다 전문가인가? 다 전문가. 모두 전문가. 그쵸? 네. 그럼 이분들은 다 뭐예요? 나한테? 선생님. 자, 요런 느낌, 요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내가 요즘엔 뭐가 있어요? 전화. 상황이 이만큼 저만큼 한데 이럴 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요거에 대해서 진단 좀 해달라 이러면은 그 진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해. 내가 감을 못해.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설명을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그게 꼭 무슨 느낌이냐면 어두운 밤중에 번개불 한번 빵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설명 들을 때는 뭐가 보이는 듯해. 근데 빵 때려주고 나면 어두워. 그래도 잠깐 빵 한번 때려주고 나면은 중간에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시 어두워졌지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번개불 한 번씩만 때려주면은 길 찾아가는데 난 이쪽이 생명이라 도저히 여기서 내 능력으로 못 찾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한테 답답하다. 왜 그러니? 왜 거기를 이해를 못하니? 참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할까 안 할까? 하죠. 자긴 생명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또 다른 자리에 생명이 발생될까 안 될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번개불을 빵빵빵 터뜨려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 지혜의 빛을 나눠주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 부분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들을 자기 상태를 돌아보고 도움받아야 할 자리와 도움 줄 수 있는 영역하고를 이렇게 구별하고 알아차리고 구별하고 이러고 있으면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이렇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일단 내가 너보다는 잘났지 않았겠냐. 일단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걸 네가 인정해라. 이러고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막 내가 능력치가 2밖에 안 되는데 10인 사람이 이거 빵 때려줄 수도 없고 때려주면 너는 나를 모욕하는 거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겠죠? 그래서 이 지혜로와 마음이 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즉 뭐예요? 상대 비교에 떨어지지 않는다. 현대 사회가 단군 이래 대한민국이 가장 풍요로워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밥 굶는 일은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정도로 가난한 경우는 없죠. 다만 이제 뭐냐면 먹는데 이 먹고 싶은 걸 먹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는요 그냥 가난해요. 밥하고 김치밖에 못 먹어요. 조선시대로 들어가서요 쌀밥에 김치에 이 정도를 먹는다면 조선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쌀밥에 가끔 이렇게 고기도 먹고 이러면요 이거 꽤 잘 사는 거였어요. 이 땅에 살아온 전체 시대에 비해서 가장 풍요로워요.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다면 이거 전체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가난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보다 경제력으로 센 사람하고 상대 비교하면서 피를 강력하게 탁 꽂으면은 그때부터는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내가 타는 차보다 훨씬 좋은 차를 째려보고 야려보고 막 이렇게 한 뒤에 나는 왜 저와 같은 차를 타지 못하는가 이러고 이게 한탄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한탄하는 에너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스스로 비참해질 거예요. 나는 왜 저와 같은 집에 살지 못하나? 나는 저와 같은 인테리어를 못하고 사나? 이렇게 시작하면 비교가 아니라 자기의 이 비교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 비교는 늪이에요. 한번 빠지면은 이 자기를 비참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상대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병통을 일으키는데 상대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교만하면 또 사람을 잃어버려요. 상대 비교에서 열등해지잖아요. 그럼 또 귀찮아져. 근데 이게 간단하다니까요. 나는 그래봐야 내 능력으로 번 내 밥밖에는 못 먹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능력으로 번 내 밥 먹고 사는 거거든. 근데 왜 내가 번 밥을 천덕꾸러기를 만드냐고. 이런 상대 비교에 빠져가지고 내 밥을 왜 형편없게 만드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죠? 그럴 필요가 정말 없잖아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즉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 비교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보호하는 일인가 아닌가? 보호하는 일이죠. 자, 이런 걸 자기를 잘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능하다는 말이 이게 포함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뒤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유능한 그 사람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이게 저기 현명한 사람 또는 저기 그 일반 그 저기 상식적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저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 비난을 자꾸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비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그 이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일까 아니면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일까? 자, 정당하지 못한 행위. 난 저기 굉장히 이제 그 슬픈 그 저기 중에 지금 그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박수홍이라는 분이 이렇게 그 이제 그 부모 형제들한테 그 지금 또 저 새로 또 부모 형제들이 막 주장하면서 인신공격성 어떤 말을 막 하더라고요. 정말 애정이 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그리고 이게 박수홍이라는 분이 돈을 제법 많이 벌었는가 본데 벌어서 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자기들이 싹 다 가져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지금도 계속 벌어서 자기들에게 공급하지 않는 거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거든. 그리고 소비 지수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박수홍이라는 분이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결핍이 발생돼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받는 고통이 전부 다 너 때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끄떡도 안 하고 이렇게 자기의 형제고 자기의 자식인데도 비난을 한다고요.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서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 관계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위에서 유능하고 정직하고 정직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을 통해서 신용을 일으키고 신용과 신뢰, 그렇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럽고. 자, 다른 사람의 상태가 내 상태가 항상 좋을까 아니면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적에 이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힘들어 보일 때 굉장히 우리 마음은 묘해가지고 내가 힘들 때 많이 힘들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네 하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 거 플러스 목이 말라고요. 그러면 그냥 많이 힘들어 보이네 일단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좀 잠시 쉬지 이렇게만 해줘도 위로받는 게 있다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 위주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가 발동이 되면 있는 그대로의 상태, 나를 관찰할 때는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다른 사람을 살필 때는 다른 사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면은 부족한 자리가 있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그 부족한 자리를 조용히 살짝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렇게 채워줄 수 있으면은 그런 이들이 인생의 꿀이지. 그런 분이 있으면요, 이게 멀리 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능하고 정직하고 말씨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체하지 말아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만들어 안 만들어? 그렇죠? 자, 저기 그 100을 가진 사람이 1000을 가진 척하고 있으면 700도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너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0이 아니라 10을 가진 사람한테도 놀림감이 된다. 험한 거짓이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뭐에 잘날 필요가 있고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자기의 행동은 능력 범위 안쪽에서 움직인다. 그렇죠?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능력치보다 많은 것을 구하지 않는 그렇게 구하는 것도 습관, 구하는 패턴의 습관도 조절할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할 줄 아는 거. 그러려면 뭐예요? 자, 신경, 그러니까 왜 많이 피곤해? 왜? 신경을 많이 썼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는 이 총량이 총량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돈이 하루에 제가 이제 하루에 10만 원을 들고 나와서 어디 가서 2만 원 쓰고 아침에 또 뭐 하느라고 3만 원 쓰고 그러고 나면 제 지갑에 얼마 남아요? 5만 원. 또 뭐 때문에 밥 사주고 나니까 3만 원 나갔고 그 다음에 이쯤 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한 4만 원쯤 써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감당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제 오늘은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총량이 10만 원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이 인내력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인내력의 양이 있거든. 그런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범위 안에서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여유가 있어. 근데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신경 소모량이 많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준치 이하로, 기준치 이상일 때는 사람이 밝고 긍정적인데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사람이 뾰족해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 내가 뭐 하지만 예민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자기의 인내력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자기의 인내력의 총량을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력의 총량을 늘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인욕바람을 닦으면서 인내력의 총량을 인욕바람을 참는 게 인욕바람이 아니고 인내력의 총량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인내력의 총량이 100이었다가 또 키우다 보니까 1000이 됐어. 그러면 인내력 총량이 1000이면은 150 이런 일이 발생이 돼도 별일이에요,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100이었을 때는 내 인내력 총량이 100이었을 때는 150이 발생하면 이건 비상 상황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도 참아야 되나가 아니라 인내력의 총량을 늘려놓고 나면은 세상 일이 별일 아닌 게 많아져요. 자, 내 총량이 10만 원이면 지금 오늘 10만 원이면 1,500원 정도 쓰는 건 어때요? 1,500원 정도는 크게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욕바람일은 인내력의 총량을 그래서 내 인내력의 총량을
늘리는 수행이다. 그러면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안 해도 좋을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제 앞 시간에 다룬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봅니다. 잡일을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요 구절만 잘 읽어도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상당히.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귀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카메라가 꺼졌습니다.